80년을 살아보니 알았습니다. 가난하게 늙고 싶지 않다면 이것부터 끊으세요. 저는 올해로 80을 막 넘긴 사람입니다. 주변에선 흔히 이젠 오래 살았으니 편하게 누리며 사셔야 좋라고들 말합니다. 물론 편히 지내는 것도 좋지요. 다만 많은 분이 착각하시는 게 정년퇴직 후 혹은 늦은 나이에 접어들면 저절로 편안해질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에요. 사실 편안함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80평생 살아보니 여유롭고 풍족하게 사는 분들은 하나같이 은퇴 준비를 일찍부터 하고 그 준비 과정에서 이것을 철저히 끊어내더라고요. 바로 불필요한 지출을 당연하게 여기고 소비하는 습관입니다.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의외로 사소한 지출에서 시작합니다. 저 역시 젊었을 적에는 이 정도쯤이야. 내가 이 돈도 못 쓰면 얼마나 서글퍼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나름 벌이는 괜찮다고 여겨 무심코 돈을 써버리곤 했어요. 하지만 퇴직을 하고 수입이 뚝 끊긴 뒤에야 그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와 뒤돌아보면 이것 하나만 잘 다스렸어도 더 일찍 경제적 자유를 누렸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늦게나마 터득한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앞으로의 인생은 100세 시대라지요. 얼마 전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잘 관리하면 100살까지 사실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 라고 하시더군요. 기분이 묘했습니다. 내 몸이 허락하면 살 수야 있겠지만 과연 내 생활비가 허락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길어진 노후를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려면 반드시 불필요한 지출 습관부터 끊어야 한다 이걸 느낀 지 오래인데도 참 쉽지 않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더욱 많은 분들에게 이 교훈을 미리 전해서 두 번 고생하지 않게 도와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조금이라도 설득력을 더해 볼 수 있도록 저나 주변 지인들이 실제로 겪었던 생생한 사례 3가지를 들려드릴게요. 다소 구어체로 풀었을 테니 편하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매일 아메리카노에 과자 몇 개쯤이야. 내 통장까지 갉아먹을 줄 몰랐죠. 제 첫 번째 예는 제 가까운 지인인 김 씨 이야기예요. 김 씨는 일찍이 대기업에서 근무를 해서 남들이 보기엔 꽤 탄탄한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나름 모아둔 자산도 있다고 자부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김 씨가 늘 나 소소한 행복도 못 누리면 무슨 재미로 살아? 하며 매일 아침 회사 앞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사 마시고 오후에도 곁들일 간식이며 에너지 음료를 사 먹는 걸 당연시했어요. 한번 계산해 보니까 김 씨가 커피와 간식에 쓰는 돈이 한 달에 3,04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본인은 그렇게 많이 쓴다는 사실조차 몰랐답니다. 그저 회사 생활하는 내 자신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며 몇천 원 단위 돈을 자잘하게 흘려보냈죠. 퇴직 후에 김 씨가 가장 힘들어한 건 이 습관을 고치지 못한 거였습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 나가는 지출이 사실 퇴직자 입장에서는 큰 돈이거든요. 연금이랑 약간의 퇴직금 이자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벅찼고 의료비 같은 예측하지 못한 지출도 생기다 보니 결국 적자로 돌아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별다른 대책 없이 쓰던 그 소소한 행복의 비용이 커다란 후폭풍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김 씨가 이제서야 깨닫는 것은 그때 조금만 아낄 걸 그러면 큰 빚 없이 노후가 편했을 텐데 하는 후회예요. 사실 김 씨가 커피 한 잔을 전혀 못 마시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리 한 번씩은 이게 정말 필요한 소비인가? 생각해보고 소비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거죠. 이 최신 휴대폰, 최신 자동차 늘 새 걸 사야 마음이 편했는데 결국 남은 건 대출뿐이네요. 두 번째 사례는 제가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박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늘 최신에 열광하셨어요. 휴대폰이 새 모델만 나오면 기필코 장만하고 차도 23년마다 바꿔야 직성이 풀렸죠. 그 이유를 여쭤보면 나도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좋은 거 누려야지 하시더군요. 물론 열심히 살았으니 누리는 건 좋지만 문제는 그 자금 마련 방식이었습니다. 연봉보다 더 좋은 차를 뽑고 심지어 대출로 여행까지 다니니 젊었을 때 번 돈은 죄다 이자 갚는데 사라졌죠. 더 큰 문제는 은퇴 후 수입이 끊기자마자
파도가 몰아치듯 금전적 압박이 온 겁니다. 여유 자금이 거의 없으니 매달 내야 할 대출 이자만 해도 부담이 컸어요. 이분이 돌아가신 남편이 유산으로 남긴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결국 그 집을 담보 대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 후 내야 할 각종 생활비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공과금, 의료비, 식비, 교통비 등등. 박 집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그저 내 수준에 맞지 않는 소비 습관을 끊지 못한 죗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네요. 하시는데 제가 뭐라 위로를 드려야 할지 참 막막했어요. 스스로도 깨닫고 계시니 오히려 다행입니다만 그분이 한마디 더 하셨어요. 젊었을 때 조금 덜 멋져 보여도 되는 건데 괜히 주변 시선에 끌려 충동적으로 살았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지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겉만 번지르르하게 살아오다 보면 정작 노년이 되었을 때 지출 압박이 엄청납니다. 은퇴 후에는 크게 들어오는 돈줄이 적어지기 마련인데 습관적으로 높은 소비 수준에 길들여져 있으면 내려놓기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3. 조금씩 쌓인 월 구독료. 살아보니 가장 무서운 고정비였죠.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제 손녀의 경우인데 이건 꼭 젊은 사람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라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스트리밍, OTT, 각종 앱, 쇼핑 멤버십 등 월 정액 구독 서비스가 참 많잖아요. 제 손녀가 한창 회사 다닐 때 한두 개 가입한 게 아니라 이거저거 합쳐서 7개인가 8개나 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많아서 언제 다 보니? 하니까 가입만 해놨을 뿐 실제로는 안 쓰는 것도 있지 하고 시원스럽게 대답을 하더군요. 이런 구독 서비스들은 매달 자동으로 결제되니 쓰든 안 쓰든 꾸준히 돈이 빠져나갑니다. 문제는 조그마한 돈 한 달에 1만원, 2만원 등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게 한 번에 10만원, 심하면 10수만원씩 새어 나가는 줄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손녀가 결혼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는데 예상치 못한 적자 상태인 걸 알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나마 결혼하니까 배우자와 살림을 합쳐서 웬만한 건 공유 계정을 쓰면 된다고 하니 불필요한 구독을 절반 이상 해지하더라고요. 할아버지, 내가 한 달에 2만원 아낀다고 뭐 달라질 줄 알았는데 10달 모으니까 20만원이 넘어서 꽤 쏠쏠하네요. 하고 웃는데 저도 제가 드디어 깨달았구나 싶어서 덩달아 흐뭇했습니다. 이 조금씩 쌓이는 고정 지출이 특히 퇴직 후에는 더 무섭게 다가옵니다. 자주 쓰지도 않는 구독 서비스, 이자, 할부로 나가는 소액 결제, 습관적으로 끌려다니는 관리비 등은 퇴직자의 재정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적이거든요. 매달 꾸준히 빠져나가는 돈이라 언젠가는 줄이거나 끊어야 할 텐데 미적대다 보면 한 해, 두 해 금방 훅 지나가고 만답니다. 그렇다면 우린 무엇을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이렇게 3가지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필요 이상의 고정비용, 그리고 습관적으로 계속되는 불필요한 소비 습관을 과감히 끊어내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수입도 정체되거나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재정적으로 위험해지는 요소가 바로 고정 지출이에요. 한번 소액이라도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되면 그 돈은 내 생활 수준을 서서히 갈아먹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무게를 체감하기 어려워서 더욱 무섭죠. 제 주변에서 행복하게 은퇴 생활을 즐기는 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꼼꼼한 가계부나 가계 앱 사용. 작은 금액이라도 반드시 기록에 남깁니다. 가령 오늘 커피 한 잔을 샀으면 그건 내 생활에 꼭 필요한 커피인지 아니면 단순히 충동적으로 샀는지를 돌아봅니다. 쓰는 돈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습관을 들이다 보면 자연히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듭니다. 조금의 소소한 지출이 사소하다는 생각 버리기. 여러분, 3,0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평일 내내 매일 사 마시면 한 달에 67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여기에 간식, 음료, 택시비 등등이 쌓이면 몇십만 원이 되어버려요. 소소한 과소비가 월말, 연말에 모여서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낸다는 걸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을 구분하는 습관. 은퇴 후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의료비가 훨씬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요양비,
병원 검진비 등은 피할 수 없는 지출이 되죠. 그러니 여유 자금이 있다면 그것부터 대비하셔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필수 지출 항목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외의 것은 정말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될까를 자문해 보는 겁니다. 불필요한 대출, 카드 할부 지출 최소화.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꾸준히 생기는 구조는 퇴직 생활을 적자로 만들기 딱 좋습니다. 노후에는 불시에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대출이자까지 빠져나가면 상황은 악화됩니다. 원래부터 그냥 내가 누리던 거니까라는 생각으로 대출을 유지하거나 신용카드 할부를 쓰는 건 하루빨리 끊어야 할 습관입니다. 자동 연장되는 구독 서비스 체크. OTT, 스트리밍 음악, 전자책, 심지어 소프트웨어 월 이용권까지.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해지하세요. 나중에 정말 다시 필요하면 그때 다시 구독하면 됩니다. 언젠가 볼지 모르니 일단 유지한다는 생각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나이 들어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중에 돈을 아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돈을 아끼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당장 수입이 꾸준한 시기에는 약간의 낭비도 안심해버립니다. 저 또한 현역으로 벌어들일 때는 에이, 이번 달 월급에서 충당하면 되지라는 생각에 안일하게 살았었지요. 하지만 은퇴라는 시점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고 노후는 예상보다 훨씬 길었으며 대단히 많은 자금을 필요로 했습니다. 막연히 노후 준비 잘해야지라고 떠올리기만 해서는 절대 몸에 배지 않아요.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습관을 하나씩 바꿔야 합니다. 평소에 커피를 꼭 사 마셔야 한다면 조금 더 저렴한 방식으로 가능할까? 자동 결제되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끊어볼까? 이번 신형 제품이 정말 필요한 걸까? 아니면 내가 정말로 원해서 사는 걸까? 이렇게 한 번씩만 질문을 던져보세요. 처음엔 조금 불편해도 습관을 바꾸다 보면 오히려 내가 진짜로 원하는 즐거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나가다 보면 작은 돈이 모여 긴급 자금이 되고 또 다른 기회를 만드는 자본이 되기도 하지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지금부터 아주 사소한 지출이라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난하게 늙고 싶지 않다면 이것부터 끊으라고 제가 강조한 이유는 바로 그 시작점만 제대로 잡아도 노후 전체가 안정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남는 건 돈이 아니라 추억이다 라고 말하지만 막상 살면서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경제력이 없으면 추억을 누릴 여유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적절한 소비와 함께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고 불필요한 곳에는 돈을 막지 않는 습관. 이게 은퇴 후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열쇠예요. 자, 결국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밑 빠진 독을 찾아 막는 것. 지금 당장 시작하면 노후를 조금 더 가볍게 맞이할 수 있다. 저는 제 나이에 비하면 이제야 깨달은 거라 조금 억울하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기회가 있지 않나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금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정말 스스로에게 가난한 노후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면 이것을 끊어내는데 주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가난하게 늙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불필요한 지출 습관을 과감히 끊으세요. 그 작은 한 걸음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바꿔줄 거라 제가 80년 살아본 경험으로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